나이가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다닌 꼬리표였는데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근데 다행히 제가 그걸 좀 잘하거든요. 바꾸면 바뀝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박인영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마지막이겠네요. 시원섭섭이란 말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예. 사실은 지난 2년간 이제 제가 최초의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의장, 또 최초의 여성 의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최연소 의장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지금 와서 얘기지만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이렇게 편할 날 없이 이렇게 허투루 쓰는 시간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불사르고 난 뒤에 고요함?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별로 섭섭함은 없고요. 굉장히 후련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의장을 생각할 때 시장 다음에 의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용차를 타고 내려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는 모습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의장 역할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시의회의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얼굴로서의 역할을 하죠. 시민들이 시의회를 딱 떠올릴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 내부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시의회 내에는 47명의 의원님들과 우리 150명의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또 이 건물이나 시의회 예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경영하는 경영자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대장으로서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의장도 정치인이니까요. 기본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기본 갖춰야 되고, 거기에 의장이 가져야 할 덕목은 따로 있고요. 하나 더 하자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의장의 또 모습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일 기본은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두 번째는 각종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탐구욕, 학습욕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게 결정하면 안 돼요. 잘 모르고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 세 번째는 정치력이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쪽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거를 적절히 조절해내는 능력.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정치력의 기본은 자기만의 가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결정을 할 거잖아요. 기준이 정확한 가치와 철학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죠. 정치인으로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시의회의장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을 얘기하자면 전 절제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의회의장은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유혹도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전에 이제 의원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민원 하나 풀려고 하면 많은 힘이 들었는데 의장이 되니까 정말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고, 제가 흘려가면서 하는 말에도 사실 공직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센가?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이 권력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8대 시의회 의장에게 그럼 뭐가 요구됐냐라고 한다면 저는 소통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6년, 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은 참여를 통해서 이제 정치 권력을 바꾸는 신나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탄생한 8대 시의회는 시민들을 우리 시의회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의회가 돼야 되는 책무가 있었어요. 그럼 의장은 그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 다가가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 무한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거를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걸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8대 전반기 시의회에 딱 적합한 의장이 아니었나, 이런 자랑을 해봅니다. 가장 달라진 거는 시끄러워졌죠. 네.
오부 발언도 많고 시정 질문도 많고 조례 발의도 뭐 역대급으로 많고 토론회도 101번 했거든요. 시위가 늘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끄러운 게 좋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목소리가 의회를 통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이슈들이 이번 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민주주의는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통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서로가 다른 걸 인정하고 토론을 보장한다고 해서 끝까지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져 나가야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로 모아져 나가는 과정이 잘 되었나? 그 모습을 보여드렸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만큼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그 문화를 우리가 좀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의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뭐 관용차를 안 타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은 일이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내 옆으로 다가와 달라는 요구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의장으로서 권위를 내려놓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다닌 꼬리표였는데요. 나이가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위의 권위 또는 힘이 뭐 안 느껴지는 거 아니냐. 권위라고 하는 거는 실력과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큰 차를 타고 옆에 비서진을 거느리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고 권위가 생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맞구나.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새로운 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의 권위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로 세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써주는 축사를 그대로 잃는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의회 역할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의회 의장이 부산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가서 왜 축사를 하냐면 그 행사들은 각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시의회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부산시의회가 공식 사과를 하고 이제 뭐 공론의 장으로 이걸 끌어냈는데요. 다시 이건 단순히 형제복지원 사건이 그 당시에 이슈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리고 우리 국가 권력에 의해서 상처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 가치를 세우는 일이 의회의 역할이에요. 축사를 제가 직접 생각해서 말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행사를 갔을 때 예를 들면 여성의 날 행사를 갔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이 시대에 부산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뭐냐? 그 해법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게 시의회 의장의 축사거든요. 이전까지는 이제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다소 이제 의례적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바뀐 의회에서는 그거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매번 제가 가지는 생각 그리고 바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것만 바로 세워진다면 원고를 누가 쓰는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사무처에 일하는 직원들의 인사권조차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산시 예산이 17조 5천억쯤 되는데요. 의원 1인당 보면 한 3천억, 4천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다뤄야 되거든요. 한 구의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일을 하니까요. 뭐 제가 젊은 여성 의장이기 때문에 뭐 시장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이렇게 강하게 붙는 모습 이건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시에 대한 견제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에 대한 견제는 가장 중요한 견제는 시가 못하는 거 의회가 먼저 해서 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견제거든요. 예컨대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의회에서 한 거고요.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교육청과 시청이 때까지 못 풀었던 거 의회가 먼저 나서서 풀었거든요.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상 문제로 시와 이제 시민사회가 갈등을 겪을 때 의회가 우리가 중재할게. 우리가 이거를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대표적인 갈등을 한번 해결해보자. 용기 있게 나섰거든요. 의회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 의회가 시가 하는 거에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액션하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견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간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했다라고 자평합니다. 많은데 한 100가지쯤 되는데 오늘 밤새도 될까요? 네. 하나를 말하자면 제가 임기 초에 이제 101번의 프로포즈를 한다고 말씀드려서 어쨌든 매주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25개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공사공단이라고 하는데요. 백스코, 영화의 전당, 또 뭐 환경공단 뭐 이런 데가 다 저희 산하 기관이거든요. 직원들이 그랬어요. 시의회의장 처음 본다고.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의회가 내가 말을 했을 때 들어주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고 제 입장에서는 부산시 전반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쨌든 부산을 바꾸는 부산을 혁신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나는 혁신을 하고 너넨 혁신의 대상이야가 아니라 그분들과 제가 우리는 함께 부산을 바꾸는 사람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흔히 말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성과는 그 기관에도 저에게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주를 잃었죠. 맥주를 마시는 시간의 여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샥 샤워하고 맥주 한 캔 탁 따는 게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인생에. 근데 2년 내내 그걸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또 일정이 있으니까 맑은 정신으로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얻게 된 거는 하루는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지나가던데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에 대한 사랑.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에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부산에 살다가 아마 부산에 죽겠죠. 그런데 제가 부산을 이렇게 몰랐나 할 정도로 부산에 숨겨진 모습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특히 작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리더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세계 속의 부산을 바라보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산이 가지는 가능성, 숨겨진 매력을 정말 많이 느껴서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남은 2년 동안은 부산의 미래를 그리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 좀 쓰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의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정치 권력도 바뀌는구나 하는 경험도 하셨죠. 그렇게 바꾼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만큼 큰 도움이 되었는지 기대에 얼만큼 충족했는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는 아유 바꿔봤는데 별거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꾸면 바뀝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 정치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빡시게 할 거예요.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